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얼굴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권민수입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왔고 작년 그러니까 고3 때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붙었고요. 그리고 좀 아쉬움이 남아서 재수를 결정해서 올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붙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5살이 많으니까 5년 전에 이 수업을 똑같이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2학년 시작부터 정시 쪽으로 조금 돌려서 3학년 때까지 계속 정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걸었고 공부를 해본 선배로 좀 팁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혹시 지금 1학년들이 다들 끝나신 시점인데 저는 정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하신 분 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꽤 많죠. 1학년이 끝났으니까 제 1학년 때 수시 성적이 잘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은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에 수시 성적이 미치지 않아서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2학년이 굉장히 잘 보내기 힘든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1 때 처음 입학하면은 이제 새 학교기도 하고 눈앞에 수시라는 큰 과제가 놓여져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고 고3 때 1년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눈앞에 바로 수능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학년은 사이에 껴서 특히 수시보다 정시 쪽에 좀 더 힘을 쏟고 싶으신 분들이 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슨하게 보내고 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학년 때를 왜 타이트하게 되게 열심히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 3학년 때 더 크게 느끼시겠지만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 물론 단순하게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1년 더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치면 재수보다 삼수생들이 더 잘해야 되고 삼수생보다 사후생들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시대인재에 있으면서 사실 재수생은 절반이 안 됐거든요. 삼수생들, 사수생들, 오수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보다 당시로 한 5살 더 많았던 근데 그런 분들이 무조건 더 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학 진학 실적을 보셔도 재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을 삼수생이 따라요. 근데 왜 현역과 재수생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재수생들은 고3 때 한 번 다져놓고 자기가 재수를 할 때 이미 다진 길 위를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2를 왜 되게 열심히 보내셔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2 때 수능과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맞춰놓고 고2가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그 고3의 길을 달리기 시작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마치 고3 때 재수한 것처럼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3 학기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3월에 개학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의 20일 뒤에 첫 모의고사를 봐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마 첫 공식적인 모의고사일 텐데 3월에 하나를 보고 4월에 하나를 보고 6월에 하나, 7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하나를 보고 11월에 수능을 봐요. 그리고 사이사이 수많은 모의고사들을 보고 아마 그 대부분의 모의고사의 성적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 성적이 연연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연연하게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이 중요한 시험인 만큼 3학년 처음부터 좀 괜찮은 숫자들을 내 성적표에서 보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만큼 2학년 때 어느 정도 좀 털을 잡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수능을 보시면은 아마 제1국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국어를 보고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고 과탐 또는 사탐 2개를 보고 중간에 한국사를 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절대평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사고 하나는 영어예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3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고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그 뒤로부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국사는 여러분들 거의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상식 수준의 한국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마 시작부터 별 신경 없이 그냥 계속 30점 이상을 맞아 나가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잠깐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어인데 영어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거든요, 수능에서. 왜냐면 영어는 일단 90점을 넘어야 돼요. 근데 수능 하루에 정해지는 시험이라는 것 특성상 90점만 딱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90점을 넘으면 된다. 내가 그래서 90점을 목표로 세 문제를 계속 버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때 계속 91, 92, 91, 93이 나왔어요. 이러고 수능날 가면 아마 저한테 누가 내기하자고 하면은 이 학생이 수능날 1등급 받을지 아니면 이 아래로 떨어질지 내기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아래에 걸 거고 아마 제가 딸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능날 내 평소만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100점을 넘는 공부를 해라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95점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고3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시작하자마자 국어랑 수학 하나라 너무 바쁠 거고, 탐구도 2개나 되는데 이것도 엄청 거슬리고, 그래서 영어를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미리 해봤으니까 되게 알맞은 방향으로 정시에 대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3학년이 듣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성이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데 인강을 봐도 그렇고, 제가 공부하던 대치동에서의 현강을 봐도 그렇고, 물론 그 강의들도 나름대로 그 강사들의 고3들을 가르치는데 들인 노하우가 들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고3 때 영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오랫동안 남는 글을 근본적으로 읽고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제 생각에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3 이후로는 영어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모의고사 보고 그거 오답하는 거 정도로만 영어 공부를 마쳤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고 계약할 때까지 이 수업 전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시면 아주 큰 이점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국어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봐왔던 국어 시험들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국어 모의고사 포맷을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신 국어 시험이랑 가장 크게 유리되는 부분이죠. 내신 시험들이랑. 수능 국어 보시면은 처음에 독서론을 하나 보고 비문학이라는 논픽션 글을 3개를 풀고, 그리고 문학이라는 거 세트를 4개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문법 시험을 풀든가 아니면 화작이라고 되게 기초적인 수준의 대화문을 해석하는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저는 내신 시험보다는 그냥 수능 국어 시험이 훨씬 글 읽는 능력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독해력이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독해력이 충분하다면 뭐 별다른 큰 기술이나 트레이닝이 없어도 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2학년 때 정시를 결심하신 분들은 국어를 먼저 보게 될 텐데, 국어과를 공부할 때 독해력 그 자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더 단편적이고 문제 해결과 풀이에 집중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3 때 배우기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강의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독해력을 가졌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수업 모두 훌륭하고 따라가면은 수능 국어를 다 맞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2 동안 당장 수능 국어 포맷을 푸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로 이 모의고사들을 만나겠지만, 저는 조금 더 독해 그 자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읽고 계속 글을 구조화하고 뭐 여러 연습들이 있겠죠. 첫 문장을 읽고 문장 내용 예측하기라든가, 첫 문단을 읽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라든가,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독해력을 갖추시는 게 2학년 때 국어 공부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가장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시험이랑 유리가 적은 과목인데,
사실 수능 수학은 똑같거든요. 그냥 세부적인 몇 문제 있는지 몇 분 동안 푸는지만 좀 다르고 그냥 100분 동안 30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다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수능 수학이 조금 특별하다 싶은 부분은 내신이랑 다르게 교과 밖을 넘어가는 내용이 잘 없고요. 내신 시험 특유의 그 더러운 계산들이 없고 아무래도 내신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입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깔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간단한 첨언을 드리자면은 조금 수능 수학 문제라는 포맷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수학 부분은 특히 사설 모의고사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문제가 다른 과목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마 한 2년 동안 나온 자료도 여러 사람들이 내는 걸 다 포함하면 10만 문제, 20만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100분 동안 30문제 푸는 이 수능 수학이라는 포맷에 익숙해지는 게 2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탐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2학년 때 내신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랑도 좀 직결이 돼요. 내신을 열심히 하실 분들은 계속 내신을 갖고 가시겠지만 정시를 하실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신에서 수학이랑 과학을 들고 가는 거를 저는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학년은 큰 목표가 없어요. 이미 내신은 지나갔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2년쯤 남았죠. 2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뒤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내신 시험에 수학이랑 과학이더라도 집중을 좀 하시면 단기적인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서 1년짜리의 책이 4번으로 나누어서 주어지고 그 부분의 과목을 어떤 점수를 넘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탐에 한해서 선택 때문인데 과탐이든 사탐이든 선택 과목 제도거든요. 과탐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 총에서 8과목을, 사탐은 제가 알기로 7과목 중 2과목을 골라요. 근데 과탐은 이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굉장히 큰 과목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없는 요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한 다른 수험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등등, 이것들이 제 성적표에서 꽤 큰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큰 영향을 미쳐요. 국어랑 수학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피할 수가 없는데 과탐은 여러분들이 못하고 싫은 걸 사실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탐 8개 또는 사탐 7개 중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 잘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이걸 따져서 2개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2학년 때 내신을 공부해본 경험이 아주 크게 다가와요. 이 선택이 중요한데 문제는 막상 선택하기 전에 그냥 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나한테 주어진 상태로는 솔직히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생명과학을 옛날에 되게 어느 정도 깊게 공부했었고, 대학 1, 2학년 과정까지. 그래서 생명과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고3 때랑 재수 2년 내내 생명과학 때문에 정말 죽어라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내신 때 이 과학 과목들을 분리별로 쪼개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과목이 진짜 내게 잘 맞는 과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을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2학년 동안 시간을 거기에 붓는 게 선택을 도와준다면 저는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내신 때 딴 건 몰라도 수학이랑 과학 정도는 어느 정도 수업도 따라가 보고 관련된 수능 기출이나 그런 걸 풀 수도 있고,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2학년을 보내고 나시면 이제 2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짧은 시간 후에 2학년 겨울방학이 될 텐데, 이때가 사실 완전 터닝 포인트죠. 여기서 이미 수시랑 정시는 완벽하게 갈라졌고 정시갈 애들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거의 이 시기쯤 조금 후에 수능이 치니까 본격적으로 1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3달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능 강의, 그러니까 모두가 듣는 수능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대형 강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제대로 처음부터 해서 수능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어떤 과목이든 느는 게 처음엔 느리고 어느 순간부터 확 빨라졌다가 거의 과목의 완성에 되어서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겨울방학에 저는 그 과목이 확 늘기 시작하는 데까지 그 지지부진한 부분을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가 모자란지를 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당연히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실 수 없을 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계속 틀려나가고 뭐가 모자란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뭐 하나 틀리고 시험 망할 때마다 멘탈이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 헤집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고 어길 고치고 필요하다면 어떤 추가적인 공부를 하거나 추가적인 강의를 수강해서 고칠 수 있게 되는 파트가 저는 그 처음에 그 지지부진함을 넘게 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개념에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잡혀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면서 여기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런 느낌의 말을 듣게 될 거고 더 먼 미래이기도 하니까 2학년이 끝난 여러분들한테 맡겨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수시든 정시든 다 포함해서 지금부터 대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수능을 칠 때까지 어떤 마인드를 가졌으면 좀 좋겠냐는 말을 하자면 신양쌤이 저한테 정말 못이 박혀라 한 말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들, 숫자들을 봐야 되게 될 거고 거기에 뭐 등수도 써져 있고 백분위도 써져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의 대입이 끝나는 경우는 수능까지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쳐야지 대입이 완전 끝난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던 그게 중간이든 기말이든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든 평가원 모의고사든 그걸로 끝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끝까지 계속 뒤집히는 게 입시고 예를 하나 들자면 제 친구는 제가 휘문고 나왔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이 친구가 5등이었어요. 수시 등급이 한 1.45 그러니까 아마 한 연대 의대나 카톨릭대 의대 정도를 노려볼 만한 성적대죠. 그래서 그렇게 수시 카드 6장을 썼는데 6장을 다 떨어졌어요. 수능 전날에. 그래서 그 친구는 완전 멘탈이 나간 채로 허겁지겁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형 때 결국 수능을 하나 틀렸어요. 그러고 서울의대에 갔어요. 자기 내신 성적으로도 모자랐던 데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뭐 망해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결과에 너무 감정이 크게 휘둘리게 두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좀 극복하고 어쨌든 내가 끝까지 달리려는 노력을 하면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끝까지 달림에 따라서 자기 대학교가 한 3-4급간 달라지는 거를 되게 많이 봐왔어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스테디하게 일정한 페이스로 3학년까지 너무 지치거나 너무 들뜨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셔서 저만큼의 결과나 아니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